저번에 7월 25일이 마지막이야. 거의 반이 끝났다. 고민해보자. 생각 좀만 해볼게. 일단 합시다. 자, 일단 합시다. 아니 여기까지 나와. 자, 봅시다. 아니 A 받는 게 진짜 20%. 자, 연속함수의 성질. 자, 우리 마플 교과서 64쪽 봅시다. 64쪽. 가끔 잘못된 정보를 아니면요, 그냥 강의 노트 봐도 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24쪽 갑니다. 강의 노트 24. 자, 그 제목이 뭐지? 제목? 강의 노트 24쪽 제목이 뭐니? 500골로 정해. 그러니까 고부의 꼴로 전이된 함수의 연속성을 이제 판단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었거든. 이게 그 약간 그런 거야. 합성함수는 교육과정상 어쨌든 요구가 있어. 너무 어렵게 내지 마세요라는 게 있어. 사실 그 교사형 주도서에 보면 그 표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간단한 것만 다룬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시험에 어렵게 나와. 근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쉽게 나오는 것 같아. 쌤이 보기에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사실 연산교육 제일 복잡한 게 곱하기야. 나누기는 조금 분수식은 많이 나와. 근데 어쨌든 이제 곱하기가 함수끼리 곱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곱을 거를 특별히 따로 정리하는 거. 사실은 그 가우스 기호로 정의된 함수도 옛날에 엄청 많이 나왔거든. 근데 가우스 기호도 안 다루기로 했어. 그래서 수능에서 안 나와.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절대값도 엄청 내는 거야. 절대값 3번 씌우는 게 아니고 2번, 3번 씌워버린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어. 근데 뭔가 제한이 걸렸어. 그럼 그걸 피해가는 걸 계속 하게 되는 거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어렵게 만들어야 돼. 자,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곱의 꼴로 된 함수의 연속성 판단이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은 그런 거지. 결국은 어쨌든 함수 두 개의 곱을 이야기할 거거든. 그러면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연속이거나 연속 불연속이거나 불연속 불연속이거나 이 세 가지 조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첫 번째로 연속 곱하기 연속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연속 함수의 성질에서 반드시 뭐다? 연속이다. 이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그냥 성질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결국 제일 중요한 유형은 연속 곱하기 불연속 곱하기. 물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의미가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우리는 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연속이 되게. 괜찮지? 자, 근데 불연속은 크게 나누면 몇 가지라고 했지? 두 가지. 1종과 2종을 나눌 수 있어. 사실 연속 단원에서는 1종, 2종만 구별해도 괜찮아. 근데 미분 단원에 가면 그 디테일한 구별까지 필요해. 지금 우리는 1종, 2종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종 1들 이야기하자. 근데 혹시 윤성아, 1종 불연속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 뭐였지? 그 뭐요? 종류 두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는 해야 돼. 둘이 같지는 않아도 괜찮은데 좌극한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값이란 얘기, 값. 숫자란 얘기, 숫자. 그러니까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해야 돼. 둘이 같아도 되고 같지 않아도 돼. 같으면 뭐라고 했지? 제거 가능? 다르면 비약이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건 근데 지금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아, 연속에서. 오케이? 그래서 우린 지금 여기서는 1종만 하고 저 뒤에 넘어가서 다시 2종을 할 거야. 일단 1종부터 해봅시다. 1종이 나오게 되면 얘는 결국 좌, 우, 함이 각각 존재하는데 적어도 하나가 다르다. 사실은 물론 이제 이거랑 아니지. 적어도 하나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뭐 상관없겠군요. 적어도 하나가 다르다고만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결국 러프하게 이렇게 표현할게. 연속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은 모두 어떨 수밖에 없어? 모두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불연속의 좌극한, 우극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어떨 수밖에 없다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이거 뭐하지? 따요? 이렇게 세 개가 다른 거야. 맞지? 그리고 얘네들끼리 뭐 하고 싶어? 다 곱하고 싶어. 근데 그 곱한 결과가 우리는 뭐 되게 하고 싶다고? 연속이 되게 하고 싶다고. 이 친구랑 다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돼. 즉
서로 다른 것들한테 서로 같은 걸 곱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 있다고? 같고 싶다. 그럼 뭘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근데 봐봐. 그러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 사실 0을 어떤 서로 다른 것들에 곱하면 다 같은 결과가 반드시 나와? 는 아니야. 왜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무한대라고 해봐.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무한소랑 무한대랑 곱하면 무슨 형? 부정형.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상수로 수렴해버릴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종일 때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겨. 왜? 좌우함이 모두 뭐니까? 값이니까. 무한소나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되어버린다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무한일 때는, 즉 이종에서 나오는 무한 불연속일 때는 이렇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어쨌든 진행합시다. 그 말은 결국 이 연속함수가 0이 되는 그 점에, 그 불연속이 되는 그 점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이어야지만 이제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특히 불연속이 일종일 때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예를 하나 더 예를 보게 되면 fx가 정의되게 x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더하기 3이, 그다음 gx는 x 더하기 k, 그리고 문제에서 뭐래? fx 곱하기 gx가 어디에서 연속이 50대? x는 1에서 연속이 60대. 근데 여기 1 넣어볼래? 여기 1 넣으면 얼마? 1, 여기 1 넣으면 얼마? 그럼 뭐야? x는 1에서 뭐라고? x는 1에서 불연속이지.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얘가 그냥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만큼만 하면 돼? 그래서 1 더하기 t는 제로 이렇게 끝나는 거야. 괜찮지? 지식컷이야, 지식컷. 오케이. 그 다음에 쌤이 사실 이걸 설명할 때 러프하기지만 뭘 그린 것 같아? 표를 그렸지. 사실은 표를 그린 거거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표 그리기라고 적혀 있지. 그러니까 그 표 그리기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사칙연산으로 함수가 정의되면 저렇게 표를 그려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조금 편하다는 얘기야. 굳이 모든 식의 과정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쌤이 곱하기는 정리를 해줬잖아. 그럼 곱하기만 나올까? 그럼 더하기는 단계 나올 수도 있겠지, 않지? 그럴 때는 표를 그리고 곱하기는 웬만하면 지식으로 처리하고, 사실 나눗셈도 곱하기에 역수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곱하기로 많이 처리하긴 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다음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 일단 빨리 하자. 이거 엄청 빨라. 여기 책에서는 엄청 간단하게 돼 있어서 좀 그냥. 자, 1번은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맞지? 이건 아까 했던 거고. 거기 108번 한번 풀어볼래? 108번. 이게 그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108번 풀어보십시오. 감정이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이렇게 알았어. 민영이는 안 빠졌어? 자, 봅시다.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D1을 체크해야 돼. 왜냐하면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애초에 얘가 0이 되면 정의가 돼, 안 돼? 정의가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0이 되는 x에서 정의되지 않아. 그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애초에 될 수가 없어, 지금.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애초에 얘가 모든 실수에 정의되게 만들고 그 역수가 정의된다가 되어야 돼서 이 친구도 0이 아니어야 되고 이 친구도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그걸 둘 다 체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함정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맞지? 근데 이제 한 번 경험하면 다음에 안 틀릴 수 있어. 그냥 경험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109번 봅시다. 109번. 109번은 뭐로 정의돼 있어? 이거 어떻게 풀까? 자, 109번 좀 볼까? 109번은 사실 원래 모범 풀이는 표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모범 풀이 표로 푸는 겁니다. 근데 쌤이 바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내가 강조하는 표시가 뭐지? 등호야. 등호는 뭐 하다는 표시라고? 같다는 표시라고.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누구랑 같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같고 gx가 누구랑 같고 x제곱 더하기 3과 같아.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이 둘을 더한 건 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게 너무 당연했으면 좋겠어. 근데 설명을 하면 잘 까먹더라고. 부탁할게. 기억을 해줘. 소연이 괜찮아? 예민이도 잘 이해하고 있니? 자, 그 다음에 자 111번 봅시다. 111번은 이게 여기에 나왔군요. 쌤이 왜 멈췄을까? 111번? 어려워. 아니 111번은 1종이 아니라 2종 부연속이야. 봐줄래? 거기 gx가 관계식이 뭐라고 돼 있어 지금? x-1분의 1이잖아. 지금 x는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그냥 발산해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2종 부연속 케이스야. 그래서 그냥 2종 부연속 케이스를 지금 설명할게. 2종 케이스를 설명할게. 뒤에 강의 노트에 있는데 여기 설명해. 쌤이 문제 계속 비교하면서 강의 노트 순서를 짰는데 놓쳤어. 어쨌든 합시다. 근데 우리가 2종 중에서 뭐만 할 거냐면 무한만 할 거야. 그 2종 중에 진동은 뭐지? 미적분 2에서 사실은 안 나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발례를 들기 위해서 혹은 어떤 예를 들기 위해서만 소개가 되고 실제로는 다루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2종 무한까지만 다룬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 fx가 있고 gx가 있을 건데 이 친구가 이제 연속 함수고 이 친구를 불이라고 합시다. 이 친구를 여기는 연속이니까 얘를 연속이라고 하자. 얘를 연속이라고 얘를 불이라고 하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이 친구들은 다 어떤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 다른 거지. 물론 뭐 이 중에 어떤 게 같은 게 있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는 이 결과가 전부 다 어떻게 되기를? 이 결과가 전부 다 어떻게 되기를? 여기 나온 결과가 전부 다 같게 되기를 바란다. 근데 생각해봐. 어쨌든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에 서로 같은 걸 곱해서 같게 만들려면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얘가 0일 수밖에 없어. 이거는 확정이야. 맞지? 그럼 여기도 당연히 얘는 여기 요 자리에 쌤이 함수값 자리를 쓴 거거든. 이 결과는 어쨌든 값이 된다. 얘는 무조건 값일 테니까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0이 확정인 상태야. 오케이?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야 연속이 될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 혹시 괜찮니? 괜찮아? 정민이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이 중에 저거 단어는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무한대가 들어간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게 2종 상황이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근데 우리가 얘가 0이 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부정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야? 발산할 수도 있고 상수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사실. 뭐가 더 세면? 얘가 더 세면 이겨버리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사실 저 문제가 그냥 대표 예제인데 fx가 이제 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줘서 맞아. gx가 x-1 분의 1 이렇게 줘서 맞아. x가 1이 아닌데 x가 1일 때 1 이렇게 되었다 맞아. 괜찮지? 그러면 우리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때도 어떻게 써도 괜찮다고? 이렇게 써도 괜찮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지금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어때야 돼? 써봅시다. 식을 써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이 친구를 그냥 이렇게 쓰자. f1이라고 쓰자. 여기까지 괜찮아? 어차피 이게 f1을 쓴 거거든 사실. 맞지? 설명 잘 이해하고 있어?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니? 그럼 이게 무슨 식이야? fx잖아, 맞지? 그럼 f1이 얼마란 얘기야? 얘가 0이고. 아까 했던 이 얘기가 사실 저 얘기. 0 돼야 된다는 얘기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그럼 x-1을 하나 가질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거 약분할 거 아니야? 네. 근데 또 네. 0이 됐어. 그럼 x-1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2개 있어야 돼. 괜찮아? 그러니까 요 식을 다시 쪼개볼게. 그러면 x-1의 제곱 곱하기 x-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결국은. 근데 x가 1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잖아, 맞지?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근데 무한대로 가는 놈이 분모에 0이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야. 그럼 분자가 0을 몇 개 가지면 돼? 2개 이상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0인자의 개수가 이 0 쪽이 더 많으면 돼. 그러니까 분모에 0인자가 한 개 있어? 혼자 0인자가 2개 있으면 돼. 예전에 사대분모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 gx 이렇게 주는데 gx를 x-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주고 뭐 이게 뭐 3 이렇게 줬다고 하자. 저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리고 fx를 x-a의 k제곱 이렇게 줘. 그래서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되기 위한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어. 그냥 3이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분자의 영의 개수가 분모의 영의 개수보다 그냥 하나 이상 많으면 되는 거야. 잘 이해했어?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이 분모의 영, 그러니까 이 gx가 무한대로 가는 그 요소가 일반적으로는 분모에 있는 0에 의해서 0으로 무한대로 가게 될 거거든.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은 영이 분자에 쓰면 된다라고 기억하면 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겠어 답이? fx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는 얼마? 2. 근데 분모에 0이 몇 개 있니 지금 gx에? 한 개 있지. 분자가 0을 몇 개 가진다고? 2개 이상 가진다고. 근데 2차니까 몇 개밖에 못 가져? 2개밖에 못 가져. 그럼 2x-1의 제곱이 fx는 0. 얘도 뭐가 돼? 눈풀이 되는 거야. 그냥 개념화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 여기는 꺼도 돼. 이게 578이거든. 꺼도 돼. 아니 여기는 아니 누가 있냐? 문제. 다시. 일단 갔다. 111분. 설명 안 해. 네. 방금 근데 방금 그거 한 거야. 한 거 맞아. 그거 들었어요. 다시 이야기해줘. 뭐였지 근데? 그치. fx가 몇 차식이야? 2차. 사실 우리 여기 에어컨 틀어놓은 이유가 오늘 여기 그 공사했거든 사실은. 여기 시간 불 뒤에 어디? 여기 이거 마무리. 어쩐지. 여기 벽 한가고 여기 몇 군데 여기도 깔끔하게 너무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거 여기 그거 칠판 떼어낸 자국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여기 오늘 먼지가 좀 많이 날려 있었어. 그래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은 거야.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 전체 다요? 아니 여기만. 여기 전체 다요? 아니 일부만 한 거지. 특별히 더러운 곳만. 여기도 했네. 여기랑 저기랑 이렇게. 근데 그 기아 수업하는 사람 지금 날보다 전혀 모르겠어. 그래? 그날 없어. 근데 그때는 여기도 수업하고 여기도 수업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추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공사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틀어 빠지까지 안 끈 거야. 깜빡했어. 아니에요. 이거 여기 앞에요? 꺼져 있었어 여기. 네, 이거 제가 아,
아 그땐 더웠는데. 알았어. 자 민영 봅시다. 다시 분모가 몇 차? 170은 다시 보는 겁니다. 2차. 2차 계수는 2. 그럼 fx도 뭐야? 2차 계수가 2인 2차식이지 맞지? 2차 함수겠지. 근데 gx는 지금 분모에 0이 몇 개 있어? x-1이 0 한 개인 거야. 왜? x가 1로 갈 때를 보는 거니까. 그럼 분모에 0이 한 개면 fx는 0을 몇 개 가져야 된다고? 2개 이상 가져야 되지. 그럼 fx는 뭐일 수밖에 없어? 2 x-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 보이게 하면 돼. 잘 이해했어? 잘했어. 자 넘어갑시다. 사실 3번은 좀 의욕이 꺾이는데 빨리 우리 눈으로 풀어봅시다. 눈으로. 자 3번 봅시다. 3번 기억은 그냥 알아서. 자 니은 봅시다. fx 더하기 gx는 아까 사칙연산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뭐 하면 좋다고? 표처럼 생각하는. 근데 눈풀해도 돼. 0에서의 우극한 얼마야? f 0. 그 다음에 좌극한은 아니지. g의 0에서의 우극한은 얼마? 마이너스 2. 0이랑 마이너스 2 다음은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의 0에서의 좌극한 2. g의 0에서의 좌극한. 그럼 4잖아. 이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곱하기도 어떻게 했어?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다만 여기는 의미는 있어. 지금 무슨 상황이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상황이야. 왜? x는 2에서 fx도 불연속이고 gx도 불연속이지. 그러면 표 그려서 뭐 하면 돼? 좌극한끼리 같다. 좌극한 곱한 것끼리 같다. 우극한끼리 아니. 좌극끼리 곱한 것과 우극한끼리 곱한 것과 함수값끼리 곱한 게 다 같다고 만들 수밖에 없어. 그냥 일일이 확인하는 거야. 괜찮니? 민영이 질문 있어?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생긴 건 못생겼지만 알고 보면 착하다인 애들이야. 자 4번 봅시다. 4번. 4번 같은 문제가 이제 지식풀이 하면 좀 좋은 문제지.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y는 fx 그래프로 봤니? 그냥 무난해. 어디에서만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fx랑 gkx랑 곱해서 어디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래?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래? 슬아야 잘 듣고 있었니? 네, 자 봅시다. 근데 gkx 곱해서 연속이 되게 만들고 싶대. 그러면 gx들은 보니까 모두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연속인 함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저 f의 불연속이 일종이야. 그러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방법 뭐밖에 없어? 0 되면 돼. 그럼 g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0인지만 확인하면 돼. 그럼 기억은 통과? 니은도 통과? 디귿은 탈락. 그래서 기억, 니은, 답 이렇게 푸는 거야. 말은 길었는데 사실은 5초 컷이야. 오케이? 5초는 5번가? 10초라고 하자. 오늘 단원 종합까지 안 가죠? 오늘도 열심히 이후에 끝내네요. 그거는 선생님 그냥 부탁할게. 그냥 일단 마음을 11시까지로 비우고 있었으면 아니 좋겠어. 11시 그러니까 선생님이 11시까지 가기는 않을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로 막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싶어 사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바빠. 진짜 바빠. 하고 나서 단원 종합까지. 응? 지금 단원 종합. 그러니까 쌤이 괜히 적분 과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수능이 왜 이렇게 귀여워. 근데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무리라고 판단되면 이제 포기를 할 건데. 개월이 다행히 RPM 조금 한 장에 써놨어. 오늘도 좀 넘어요? 좀 넘을 것 같아. 근데 일단 11시는 최대인 거고 보통은 넘어도 10시 20분, 30분 정도 안에서 끊을 생각이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쌤이 보고 오늘 이걸 마무리하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크게 딜레이가 될 것 같다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조금 더 하고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사실 지금 쌤의 느낌은 이게 수능 익힘 거기 특강 파트가 새로 들어온 내용이 좀 많거든. 근데 거기가 좀 많이 헤비해서 그렇게 무리한다고 많이 나갈 수 있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봅시다. 괜찮아?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 강의 노트 25쪽입니다. 25쪽. 자, 첫 번째는 이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거. 사실 정리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중요한 거에 붙는다고 했잖아, 맞지? 다행히도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습니다. 수학 학문적으로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이면 이전까지가 뭐라고? 가정이라고. 그냥 일부러 저렇게 써봤어 지금은.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가정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 이건 반드시는 사실 원래 없는 말이야. 최대값과 한글로 씁시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뭐가 재밌어? 선생님도 같이 재밌자? 허리 필요했는데 거절했어. 쌤, 책에 연기문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그 실근도 어디쯤 있니라고 적혀 있어요. 60. 아 책에 아 그래. 수학생들 중에 가끔 위트가 있으신 분이 있더라고. 아 쌤은 아니라서. 자 일단 합시다. 아니 책에 그 어디 있지? 도 이렇게 있었어. 처음 봤어. 어딘지 모르겠어. 아 책에 그 설명이나 보다 최대 최소. 아 사회값 정리에 적혀 있는 거지. 거기 책 69쪽에 단원 아니 그 개념 제목이 있습니다. 자 여튼 봅시다. 봅시다. 자 여튼. 자 우린 지금 최대 최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라고? 가정. 여기까지는 뭐? 결론이 되는 거다, 맞지? 그러니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진대. 이렇게 모두 가진 거야. 그러니까 모두라는 단어도 사실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지. 아니 실제로 없는 단어. 의미를 분명하게 하자면 저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 우리 증명을 못해. 이건 증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추가 개념이 필요해. 그냥 우리가 배우지 않은 용어나 개념을 써야 돼서 그냥 증명을 못해. 자, 그러면 다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 조금 애매하거든. 그래서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은 자세입니다. 정말 성립할까?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나? 연속이 뭐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면 최대값도 최소값도 다 가져 반드시? 반드시 가져? 안타깝게도 얘는 이름이 뭐지? 정리야. 그럼 뭐가 된 거지? 참임이 증명이 돼버렸어. 무조건 참인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다만 의심하는 자세는 이해를 더 잘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의심하라고 하는 거야. 의심의 케이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상수함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쓰라야. 자 어쨌든 친구가 A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그렸다고 시작. 그럼 이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니? 네. 정말로? 가지는 거 같아요. 그럼 이야기해봐. 뭐가 최대값이고 뭐가 최소값이야? 그게 같은 거죠, 최대. 맞아. 오케이. 이게 우리가 쓰는 한국말에는 최자라는 단어가 무슨 최자인지 알아? 가장최. 근데 이 가장이라는 말에는 남과 다르게 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근데 실제로 최대는 그게 아니야. 크거나 같은 값이야. 응?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아니야. 수학에서는 최대라는 말 자체가 자기랑 같은 값이 여러 개 있어도 괜찮다. 우리 다 같이 1등 이런 거지. 100명이 다 100점이야. 다 1등 이렇게 돼. 어쨌든 그렇대. 수학에서는 그렇대, 알았지? 수학에서는 그렇대.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이 상수함수의 함수값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고서 사실 의심이 되지 않을 거거든.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야 이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래? 거기 강의 노트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했지? 상수함수는 뭐랑 같다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다. 다시. 최대값이 이제 크나 같은 값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최대가 되는 x가 여러 개 있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저기서는 그냥 정형 내 전체가 최대가 되는 x겠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래?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명제가 나와. 진짜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함수 fx가 닫힌 구간의 ab에서 연속이 아니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어? 맞나? 이렇게 해버리더라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알 수 없다가 정답인 거야. 괜찮아? 이미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그럼 최대 최소정리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함수들에 대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함수들이란 1,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정도야.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사이값 정리입니다. 다행이죠. 얘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한테도 좀 중요한데 엄청 의미 있게 쓰이진 않습니다. 사실 문제로 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고 두 번째는 얘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게 돼 있어서 저거랑 이제 다른 추가 개념을 이용해서 증명하게 돼 있어서 못 합니다. 그냥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이제 생략할게. ab에서 연속이고 여기까지가 가정입니다. 저 두 개가 가정이야. 이면 FA와 FB 사이의 읽으면서 이해를 해볼래? 읽으면서 이해를 해볼래? 중요해. 이런 사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알았지? 너희들이 어쨌든 수학적 표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사실 가끔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 이 식만 세워주면 풀 수 있는데 의미가 있어 없어? 식 세우는 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맞지? 그러니까 수학적 표현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익숙해져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간단한 얘기야. 맞지? 연속이고 미안해. 다른 면이야. 생각하면서 썼어. 알지? FA와 FB가 다르면. 근데 이제 아이고야. 매우 민감합니다. FA와 FB가 같으면 나중에 롤을 정리해서 쓰는 건데. 네. 그래서 수학에서 그러니까 미적분 1에서는 정리가 많다고 했잖아. 맞지? 뒤에 가면 이제 그 게임 아닌 롤이 있어. 맞지? 롤의 정리랑 표현값의 정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맞지? 다시 생각 한 번 더 해줄래? 대신에 쌤이 서비스를 해줄게. 시각적 보조사를. FB가 FA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어. 알았지? 저런 상황인 거야. 근데 나는 저때 FA 그래프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거라고? 연결되도록 채울 거야. 그리고 FA와 FB 사이에 임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모든. 근데 왜 모든을 안 쓰고 임의라는 표현을 쓸까? 그치? 약간 그런 뉘앙스를 전달해. 모든은 그냥 전부 다에 대해서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한가 하면 임의에는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라는 의미. 그 아무거나도 사실 전부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좀 더 강해서 그런 상황, 그런 표현이 더 좋을 때는 임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 그냥 적당히 FA와 FB가 연속이 되도록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내가 이렇게 y는 k 직선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즉 FA와 FB 사이의 상수 이제 k에 대해서 y는 k 직선을 그었을 때 그 함수값이
이제 K가 되는 점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 점의 X좌표를 이제 C라고 하는 거고, 저 C가 열린과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근데 쌤이 약간 설명을 이제 좀 거꾸로 했어.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감을 잃었어.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제 Y는 K를 그려놓고 나서 이 주황색 직선과 닫힌 구간 AB 사이에서, 아니 다시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만나지 않게 그리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근데 그래프는 연속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끊어먹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지 않지. 그거 기억나?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렸고 초등학생들이 저렇게 묻더라. 저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정격을 벗어나버린 거잖아. 우리는 닫힌 구간 AB 사이에서만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열린 구간이 왠지 묻는 학생들도 가끔 있는데 애초에 K가 FA나 FB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A에서나 B에서는 어차피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괜찮니? 이게 수학에서 FA와 FB 사이라는 말은 FA가 되지도 않고 FB가 되지도 않는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서윤이 고개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거를 어쨌든 약간 움직이고 있었어. 자, 이해 잘했어? 저는 싫어해. 방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봅시다. FA와 FB 사이의 K야. 그럼 K는 FA가 될 수 있어 없어? FB가 될 수 있어 없어? 그 사이라는 말은 FA도 아니고, 그러니까 1과 3 사이. 그러면 그 값이 1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3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둘 다 안 된다는 얘기거든. 사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원래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K가 FA도 안 되고 FB도 안 되면 A에서 못 만나고 B에서도 못 만나는 거야. 미안해. 쌤이 열린 구간이라고 쓴 거야. 근데 이제 원래 써야 되는데 이게 그 맥락에서 다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다들? 자, 사이값의 정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의 응용 그리고 활용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얘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FA 곱하기 FB가 음수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끊는지 않고 연결되어 있을 거야. 근데 A에서의 함수값이 무와 B에서의 함수값이 무가 다르대. 괜찮지? 이거이면 Fx는 열린 X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 응용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훨씬 쉬워.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 X는 A 직선이 이렇게 있고, X는 B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대. 근데 그러면 저기 연결되어 있으면 X축과 적어도 한 번은 만날 수밖에 없다는지. 그리고 그게 뭐가 돼? 실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실근의 존재성에 관한 정리입니다. 실근의 존재성에 관한 정리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적어도 한 번 만나겠고, 그게 실근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실근이 존재한이라고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지? 연속이고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면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실근이 존재합니다라고 대답하면 짝짝짝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에 그렇게 나와.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자. 뭐래? 스스로 아플 거라고? 아니요. 안 돼. 열심히 해줘.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끔 소수는 없는 학교에서도 빈칸을 해서 내더라고. 그럼 거기 이제 사이값 정리랑 들어가게 선택 고르는 거지. 이렇게 뭐 참고로 단답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치? 서영이 잠깐 방심했다. 잘 잤어? 행복했어? 순간? 자, 봅시다. 지금 보니까 쌤이 그 25페이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써놓은 것 같습니다. 맞지?
그거 좀 안 될까? 열심히 썼는데.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그 참고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주로 활용됐대. 이거는 그냥 이 문제 풀이의 과정을 사실 외우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예제 사실 예제가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 봅시다. fx가 주어지기를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k를 어떤 학교 시험에 나오는 데인데 몰라 일단 해봅시다. g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자 구간 연립권 1과 2 사이에 fx는 gx가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가지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려 나왔거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fx는 gx라는 방정식 실근이나 fx-gx는 0이라는 방정식 실근이 어차피 어때? 똑같지? 그러면 얘를 넘기자고.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k-1은 제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방정식 실근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1과 2 사이에 있게 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맞게 썼겠죠? 네, 맞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hx라고 하자. 그리고 뭐 하면 돼? h1 곱하기 h2가 음수면 되겠지. h1은 4 더하기 k h2는 16 30 x제곱이랑 4x 고마워. 자, 그러면 어쨌든 4 더하기 k는 맞고 2는 큰일 날 뻔했다. 16 더하기 8이니까 23 더하기 k니까 얘가 음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만족할 정수 개수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더라? 진짜 까먹었어. 뭔가 딱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 4x 제곱을 틀리는 바람에 뭐 사실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 책으로 갑시다. 책으로.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75쪽. 자, 75쪽 갑시다. 자, 5번을 보게 되면 이제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이제 그럼 뭐가 보장되면 가지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되지. 근데 거기서 닫힌 구간이 주어지고 연속인 건 누구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지? 확정적이네. 3번밖에 없지. 나머지는 사실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같이 않나? 같나? 사실 몰라. 그래서 일일이 확인해야 돼. 근데 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겠지라고 푸는 거야 사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만약 이게 기니디리로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다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쌤의 경험상은 그렇게까지 이제 이상하게 되지는 않더라. 그거는 약간 의도가 그냥 좀 그래.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확인해야 되는 건 뭐? 연속이고 아니 그 닫힌 구간이고 연속인지 확인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해보십시오. 정민이 살아있어? 네. 성희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좀 괜찮아? 자 6번 보세요. 6번. 자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데 다음 중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보면 생각해 봅시다. 주어진 방정식은 좌변식이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3차 함수인데 얘는 모든 실수에서 뭐야? 연속이잖아. 지금 어떻게 구간을 잡더라도 그 닫힌 구간에서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연속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어떤 열린 구간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지. 느낌 보니까 일단 그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9지. 그럼 그리고 이게 x가 커지면 더 커질 거거든. 그래서 아마 0, 1, 1, 2 정도를 확인하지 않을까 싶어. 물론 안 되면 2, 3도 해야 되는데. 답이 뭐지 이거? 4번? 그래 0, 1, 2 하면 이제 나오는 거지. 괜찮니? 그렇게 푸는 겁니다. 유리마 혹시 예인이 자니? 예인아, 사실 아까 한 얘기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은 내가 정신을 이렇게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돼. 그러니까 너가 뭔가를 나한테 많이 짐을 얹어서 그래서
방학 때 많이 했지만 몸이 많이 한 것 같고 나는 많이 안 한 것 같으면 별로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양만 해야 돼. 안녕.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알았지?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그 얘기 쌤이 여러 번 너희들이 있을 때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번 했어 사실. 예인이 있을 때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쌤이 잠 안 자고 막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해봤다. 그랬더니 결국은 아프더라고. 아파서 쌤이 누워 있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잠을 안 잔 시간보다 더 많더라. 그러면 나는 왜 그 고생을 했지? 라고 생각했어. 진짜 힘들었거든 그때. 뭔가 독한 마음을 먹고 나는 정말 열심히 성공할 거야 이러면서 진짜 4시간 자고 살았어요. 한 2주를. 그러니까 아프더라고. 한 이틀 누워 있었어. 그래서 기분이 좋다. 그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되는 사람은 사실 뭐 쌤이 굳이 말릴 이유가 없지. 근데 사실 쌤 그 가까운 사람은 아닌데 건너 아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쌤 친구의 이제 친하게 지내는 아저씨래. 근데 친구가 강남 쪽에 사는데 중소기업 하나를 경영을 하시는 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봐. 근데 워커홀릭이라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잔대. 근데 이제 너무 일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일을 좀 잘 이뤄내고 싶어 하니까 엄청 열심히 일하나 봐. 그래서 의사한테 가니까 그냥 빨리 죽을 거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못 버려. 돈도 못 쓰가지고. 신경 안정제를 막 매일 몇 개씩 먹는다고 하더라고. 너무 예민하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근데도 자요. 일을 계속 하는. 근데 그럼 졸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하고 그러니까 못 잠을 깬대. 강박이 너무 강박이 센 거야. 한 2-3시간밖에 못 잔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안 잔 거래.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삶에 그게 돼버린 거야. 낮에 안 졸리다. 몰라? 이렇게 사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근데 불면증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잠깐 조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뭐지 활동할 때 전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 쌤 같이 일했던 학원 쌤들 중에도 여자 쌤인데 잠을 안 자더라고. 못 자더라고. 근데 어디서 자는지 알아? 딱 버스에서 자. 그리고 한 장고장 더 하시더라고. 나머지 집에서 못 자더라고. 너무 예민해서. 지하철에서 자다가 한정거장 늦게 내려가지고 다시 뒤로 가는 걸 탔는데 그거 타고 또 자가지고 3개 다시 쌤도 그런 적 있어. 이게 환승이 또 편하면 좋잖아. 근데 막 계단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야 다시 되는 반대로 걸- 가는 거는 올라가야 돼. 또 탔어. 2번 타고 끝났어. 그때쯤 되면 이제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 가서 일찍 죽는다 이러면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돌아와. 근데 약간 이렇게 물렁한 성격이라. 자, 힘내줘. 예인아, 힘내줘. 성윤이 힘내자. 성윤이 힘들어. 자, 힘내자. 122번 봅시다. 122번 혹시 기억하니? 본 적이 있어. 본 적이 있어. 122번은 약간 기억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멋진 풀이를 생각하는 건 조금 덜 자연스러운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한번 풀어보고 이제 이런 문제구나라고 이제 기억해서 문제를 잘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무슨 주제 공부하고 있어? 슬아야, 우리 무슨 주제 공부하고 있니? 같이 사이값 정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방정식의 실분의 존재성을 뭘로 확인해? 첫 번째 저이고 연속이고. 근데 저건 다항함수니까 좌변의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야. 뭐뭐 확인하면 돼?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는 저기에 뭘 대입할 것 같아? 상식적으로 A랑 B랑 C만 대입할 거야. 나머지는 부호 판단을 못 할 테니까. 맞지? 저기 1 대입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에다가 A, B, C를 대입해서 그 사이의 함수값의 부호의 변화를 관찰할 겁니다. FA를 구하게 되면 A 빼기 B 곱하기 A 빼기 C가 될 거예요. 그 다음 FB를 대입하게 되면 D 빼기 C 곱하기 B 빼기 A가 될 거예요. FC를 구하게 되면 C 빼기 A 곱하기 C 빼기 D가 될 거예요. 여기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소래. 그러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그럼 뭐가 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어. a가 있어, b가 있어, c가 있어. a와 b 사이에서 a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고 b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고 c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 거지. 그러면 실근이 a와 b 사이에서 하나, b와 c 사이에서 하나 있을 수밖에 없겠다 맞지? 물론 안 그리고 부호 변화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각 그 사이에서 실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항상 시각적인 건 좀 이해를 편하게 만들어 주거든. 이렇게. 자, 7번. 자, fx는 뭐래? 이게 뭐였지? 우함수는 무슨 성질? y축 되지.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니까 1과 2 사이에서 어떻게 된대? 부호 바뀐대. 그리고 3과 4 사이에서 어떻게 된대? 부호 바뀐대. 어떻게 하지? 1과 2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어. 3과 4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어. 확정할 수 없겠다 맞지? 생각을 해보니까 쌤도 그냥 이렇게 갑시다. 어쨌든 이제 f1 곱하기 f2가 음수라서 무조건 이 사이에서 실근을 한 개 가지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3과 4였나? f3 곱하기 f4가 음수니까 여기서 실근을 한 개 가지는 거지. 그럼 대칭성에서 1과 2 사이 실근이 하나 있었다면 또 뭐와 뭐 사이 실근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 실근이 있어야 되겠지. 또 3과 4 사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서 또 실근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총 몇 개가 된 거야? 확정으로 보장되는 4개야. 쌤이 약간 잘못 접근했어 처음에. 그래프를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맞지? 그래프 접근하는 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인 거지. 메인은 이 부호 변화가 이제 몇 번 일어난지를 찾는 겁니다. 이제 그려보니까 약간 러프하게 생각했었나 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도 사실은 1과 2 사이에서 부호 변화가 있고 3과 4 사이에서 부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근이 저기서 2개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이야기하는데 꼭 질문해야 됩니다. 수업 잘 이해 안 되면 정민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거지. 너무 쉬워서 질문이 필요가 없군요. 아하. 자, 8번 봅시다. 8번 사이값 정리해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에 잠깐. 그 실리생활 활용까지 하고 하면 안 될까? 네. 저거 사실은 아니지. 그냥 생각보다 간단한 얘기지. fx가 다항이래. 근데 다항이라는 말을 줄 때는 뭐 연속이다, 극한에 존재한다,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 혹은 나중에 여기를 미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직접 주고 싶지 않고 그냥 편하게 퉁치고 싶을 때 다항이라는 표현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연속단을 하고 있으니까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정보를 저렇게 주는 겁니다. 자, 가조건에서 주어지기를 리미트 x가 0으로 가야 돼. x분의 fx가 1이 돼. 나조건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야 돼. x 더하기 1분의 fx가 3분의 2로 수렴 안 돼. 자, 그때 이제 닫힌 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현을 가진지를 구해보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f-1이 얼마? f0부터 찾아야 돼. f0이 얼마? 0. 여기서 f-1이 얼마? 자, 그 다음에 뭐 할까? 식을 씁시다. fx가 x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알아 몰라? gx라고 잡시다. 얘는 다항이야. 그리고 이 식을 여기다 극한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식을 다시 쓰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는 약분했다고 칩시다. x 더하기 1 곱하기 gx가 되고 얘는 다항이니까 결과가 그냥 g0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니? 네. 나조건 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그럼 x 더하기 1이 약분 되겠지. 그래서 x gx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요 값이 지금 1인 거고 요 값이 3분의 2인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닫힘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실근을 이나 고마워. 좀만 힘내자. 자, 봅시다. 실근을 몇 개 가질까? 최소 일단 2개 놓치니까 아직. 여기는 경계 포함이야. 그래서 최소 2개 있어. 근데 G형이 지금 얼마니? G-1이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2지. 그럼 G 함수가 근을 몇 개 가져? 1개 가져. 그러니까 그럼 최소 몇 개가 돼? 3개가 될 거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x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gx는 0을 푸는 것과 같잖아. 이 방정식은 뭐랑 필충이야?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gx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지? 다 합치는 거야. 그럼 gx는 0의 근은 우리가 x축이 이렇게 타고 치면 g 마이너스가 연계돼서 g1은 얼마? g0은 얼마래? 1 g-1은 얼마래?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그 사이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을 수밖에 없지. 혹은 마이너스과 0 사이에서 뭐가 바뀌었어? 부호가 바뀌었다 맞지?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저건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그 햄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그냥 샌드위치가 있어. 이제 스라랑 미치우가 샌드위치를 먹기로 했어. 오케이. 근데 이게 스라랑 미치우랑 돈을 같이 내서 정확히 돈을 1,000원 내서 2,000원짜리 샌드위치를 샀다고 치자. 네, 싸웠어. 좀 정확히 반띵하고 싶어. 1mm도 더 안 주고 싶어. 그러면 정확히 반띵 자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반 자르는 게 가능할까를 묻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게 샌드위치 정리야 사실. 무조건 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그 샌드위치의 어떤 무게를 기준으로 친다고 치면 이게 샌드위치가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럼 내가 이렇게 잘랐을 때는 무조건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크겠지.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오른쪽 넓이가 확 작아지나? 조금씩 연속적으로 작아진다. 그럼 정확히 딱 뭐가 되는 반이 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왜? 이 수학자가 너무 웃겨서 선생님 다 경험해. 발음이? 경험해. 아, 정확히라고 안 했어? 아, 쌤이 지금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오늘 그 공사 그 감독한테 7시에 나와서 와 원장님. 어쨌든 그래서 좀 힘들다. 여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게 샌드위치 정리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저기 뒤에 문제 있을 건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0초에 시각이 0일 때 출발했다고 하자. 그리고 시각이 2일 때 도착했다고 하자.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이동한다고 하자. 오케이? 근데 버스가 이제 저렇게 2시간 동안 운행을 하는 버스인데 최고 속도가 그 버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최고 속도가 100km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 버스의 속도가 80km가 되는 게 적어도 몇 번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2번은 있었겠지. 어쨌든 속도 100을 찍었으면 0km 시속 0으로부터 100이 되었다가 100에서 다시 0으로 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 출발했다가 멈춰야 되니까. 괜찮니? 그게 시험에 나와. 자, 거기 보기 2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 쌤이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떤 버스가 A 정류장을 출발해서 B를 찍고 다시 C에 도착했대. 근데 최고 속력이 각각 시속 60일 때 A에서 C까지 갈 때 시속이 40인 게 적어도 몇 번 있었는지 이렇게 묻는 거야. 적어도 몇 번 있었겠어? 어쨌든 0에서 60 한번 찍고 60에서 0 찍고 0에서 60 찍고 또 60에서 0 찍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40이 되는 일이 적어도 4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4번보다 많나? 아, 몰라. 아는 건 4번 있었다는 것뿐이야. 4번 이상 있다는 것뿐이야. 오케이? 자, 우리 하이드레이션